네. 오늘 접평골부터 먼저 강의 좀 할게요. 보니까 접평골이 상당히 중요한데, 접평골이 요 상악동을 딱 벗겨내면은 얼굴 센터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좌우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여기 접평골 때문에 그래요. 나비 모양의 뼈, 그래서 접평골인데. 그래서 이 안에, 뇌 안에 가장 중요한 데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 뇌하수체가 있어요. 뇌하수체, 송가체,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간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해마도 있어요. 해마, 우리 기억력. 그 다음에 그 흑질이라고 해서 우리 도파민 분비해주는 호르몬도 분비를 여기서 다 해주잖아요. 이 부분에 영양 물질을 대줘야 되고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뇌척수액이에요. 뇌척수액. 그래서 뇌척수액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골수에서부터, 이 꼬리뼈에서부터, 미골, 꼬리뼈. 그 척추 타고 척추관 따라서 지나가다가 경추를 지나서 뇌 속을 지나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고 생성이 돼야 돼. 근데 이 뇌척수액이 뇌 센터, 뇌의 가장 중심지에 영양물질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해독시켜주는 거, 림프 해독. 요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뇌에 신경 해독이 계속 노폐물이 쌓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척수액이 잘 생성되고 잘 순환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뇌척수액이 잘 되면은 뇌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게 정상적으로 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뇌가.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있는 구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뇌하수체가 있어요. 뇌하수체. 자, 뇌하수체는 뭔 역할을 하냐면은 호르몬의 대장이에요. 호르몬. 뇌분비의 대장. 호르몬의 대장이에요. 자, 우리가 갑상선 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죠. 예, 갑상선 호르몬 T3, T4를 그러면은 우리가 갑상선이 안 좋으면 뭐만 생각을 해? 갑상선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갑상선은 공장이야. 그럼 AI로 뭔가 조절해주고 지시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시센터가 어디냐면 여기야. 그래서 뭐냐면은 갑상선이 부족해.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요걸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갑상선에서 제 기능을 해. 그 다음에 우리가 췌장 있죠, 췌장. 인슐린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췌장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췌장 자극.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유선 이게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유선 자극 호르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스테로이드. 그 스테로이드가 없으니까 어때요? 몸에 통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스테로이드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거는 독이에요. 스테로이드는. 근데 인체에서 만들어 놓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어디서 만드냐면 부신피질에서 만들어요. 부신피질. 부신수질과 피질 있죠? 수질과 피질. 여기서 우리가 염증 잡아주고 면역계통을 해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자극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우리가 여기서 나오죠?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여기 뇌에 이 접평골이 제한이 걸려버리면은 이게 순환이 안 되는데, 그래서 비염이 생긴 사람들 중에서 이것 마찬가지 접평골이 제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염 걸린 애들이 성장에 지연이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비염 걸리면 성장이 좀 늦어진다 이유가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접평골하고. 접평골에 관련돼서 뇌척수액하고 뇌하수체하고 관련 있는 거죠.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뇌하수체 종양인 애를 가지고 치료를 해줬는데
이게 뇌에서 가장 깊수관되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산 거야. 수술했으면 얘는 죽었지. 그래서 수술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해가지고 없어버려. 몇 개월 만에 없어지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성자극 호르몬이에요. 성선 자극 호르몬. 정력 감퇴가 일어나고 이뇨 호르몬도 여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 이뇨 호르몬 조절해 주는 거. 몸의 모든 호르몬은 대장이 어디예요? 뇌하수체, 뇌하수체. 그러면 이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겼다? 내 온몸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들어. 그쵸?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뇌하수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시상하부라는 게 있어요. 시상하부. 자, 시상하부가 엄청 중요해요. 시라는 것은 볼시. 시상이라는 것은 눈에 관련된 감각이 있는 거예요. 두 번, 이쪽에 앉아, 이쪽에. 예. 눈에 관련된 그 시상의 아랫부분이라고 해서 시상하부라 그래요. 시상하부. 응? 의자 하나 해가지고 같이 앉아. 뒤에 앉아, 그냥, 뒤에. 그래서 시상하부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경과 호르몬의 관계를 두 개를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신경과 호르몬이 따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시상하부에서 신경과 호르몬을 내분비를 연결해 줍니다. 내분비를 연결해서 우리 뭘 중요하냐면은 항상성이라는 걸 중요해요. 항상성. 우리가 체온은 몇 도여야 돼요? 36.5도, 37도, 뭐 36.5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죠.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맥박을 유지해야 되고 모든 것을 유지해야 되죠. 내 몸을.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극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에 오면은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내 몸을 체제적 조건으로 유지해야 되죠.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체제적 조건으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위험이 왔을 때, 누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빨리빨리 뛰어야 되잖아. 응? 항상 경기를 해야 되잖아. 이걸 같은 것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을 조절해주고, 여기에서 그래서 뭐가 나와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나와.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나와. 이게 뭐예요?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 이렇게, 자율신경. 그래서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데가 어디다? 시상하부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과 호르몬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데가 어디다? 시상하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신경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목이 굳어지면서 뇌까지 굳어진단 말이에요. 목이 굳어지면은. 그럼 자율신경 실조증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나. 이거는 저평골 마사지 아니면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불면증 얘기해서 지금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송과체라는 게 있어요, 송과체. 왜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되는가? 밤낮의 리듬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리듬을 맞춰주는 게 여기에요, 송과체. 송과체에 이 속에 있잖아요. 그럼 빛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게. 송과체는 빛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눈에 있는 빛을 감각하는 그런 세포가 송과체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송과체가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기공을 하거나 깨달음이 이뤘을 때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빛이 여기서 감지를 한다는 겁니다. 송과체에서. 그래서 이게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 카톨릭 로마에 가보면은 그 카톨릭 그 성당이 있죠. 그 카톨릭에서 제일 그 교황이 사는데 교황청 거기 앞에 보면은 동상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솔방울 모양의 큰 동상이 있어. 솔방울이 뭘 뜻해요? 송과가 솔방울 모양. 그게 그 교황청에
그 사진 봐보세요. 이게 솔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고개 통상으로 됐다니까요. 그냥 그 모양이야. 그게 왜 그래? 이게 송같이. 송가가 솔방울 있잖아요. 그거야. 그 모양이 영적인 눈에. 여기서 이제 뭘 만들어줘? 밤낮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듬. 그래서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걸 나와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그래서 외부에서 먹고 있지만 그거 합성된 것은 효과가 없어.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만들어야지. 그냥 만들어주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의 역할은 잠을 깊게 자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은 리듬이, 뇌파가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 이 뇌파에서 자는 잠이 질이 틀려요. 이게. 우리가 계속 선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선잠. 이게 깊은 수면이에요. 깊은 수면.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어도 이 깊이를 못 들어가. 억지로 재워놓는 거지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멜라토닌을 생성을 한다. 여기서.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청소년기까지는 성저숙증을 예방해요. 성호르몬이 나오는 걸 억제를 해. 그래서 성저숙증 치료는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 지금 1,500만 원을 아끼는 걸 가르쳐 드릴 거야. 자, 오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줄기세포를 맞고 싶어. 그래서 피를 뽑고, 골수에서 뽑고, 내 태아에서 뽑아가지고, 골수 부분이 제일 좋은 부분, 그 줄기세포를 쭉 뽑아내요. 원심 분리해서. 그걸 이제 배양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는 거야. 그러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줄기세포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활성화되는 줄 아세요? 뇌척수입니다. 줄기세포가 여기에 제일 많이 있어. 그러면 이 젖병골 마사지를 함으로써 줄기세포가 계속 확장이 되고 강해집니다. 이 말은 뭐가 돼요? 항노화가 되죠. 항노화. 온몸에. 여러분 1,500만 원 최소 아낀 겁니다. 이걸 함으로써. 무슨 말 하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뭐에 하냐면 진동, 파동, 빛, 에너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그래서 이 송과체, 시상하부, 내하수체 이게 나중에 붕 떠요.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이게 붕 떠서 다시 단전으로 내려와요. 이걸 생명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생명나무 이야기 들어봤죠? 이 생명나무가 아무도 명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우리 과정 중에 나와요. 이게 붕 떠서 백혈이 떠서 아래로 내려와서 하단전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이때 떠올 때 이 나무 모양이에요. 나무 모양. 근데 이게 빛의 모양이에요. 빛이 나무 모양으로 띄고 있어. 그래서 표현을 생명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빛의 모양이 생명나무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가 이게 3단계, 4단계 때 보통 3단계 마지막 부분에 이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 아까 말했듯이 해마라는 데 있죠. 해마. 해마가 뭐예요?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근데 치매를 여기서 예방을 하고, 그러니까 도파민도 여기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가 안 되면 이게 파킨슨이에요. 파킨슨. 그죠? 이 흑질이라든가 뇌간, 가장 중요한 데를 다 뇌촉수에 지나다니면서 영양물질을 주고 노폐물을 빼오고 독성물질을 빼오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서 이게 순환을 해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림프라든가
해독을 시켜주는 데는 유일하게 이 뇌척수액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BBB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해가지고, 뇌하고 혈액하고 장벽이 있어서 통과를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물질 교환이 안 돼. 응? 뇌하고 혈액에는 장벽이 있어서 통과를 못 해요. 그러면은 뇌에 영양 물질을 데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뇌에 관련된 약을 만드는데 제일 돈이 90% 이상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 BBB를 뚫고 가는 캐리어를 만드는 데가 95%가 들어가고 5%가 뇌에 관련된 약을 개발하는데 5%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까지 이 BBB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직도 의학에서는 못 찾았다. 그럼 뇌에 관련된 거 치료를 거의 못 하고 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빼줄 수 있는 데는 어디다? 뇌척수액.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BBB라고 합니다. BBB.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 해가지고 BBB. 이 BBB를 통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 몸에서 순환은 뇌 속까지는 목을 통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목 사각근이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사각근. 그래서 이 사각근 마사지가 뇌 속까지는 다 풀어져요. 혈신경이든 혈관이든 다 풀어줘. 근데 뇌 안에서 이제 두개골 밖으로, 그 다음 뇌척수액 순환, 그 다음 두개골 밖이 뭐예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눈에 들어가는데 이 혈관 여기 하나 있죠. 코 여기 있죠. 구멍 있죠.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입 안 여기 또 있죠. 안아 구멍. 귀로 관련된 거 여기 구멍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여기에요. 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 다음 이 센터에 아까 이 쭉 경추 따라 센터로 왔던 게 아까 뇌하수체, 시상하부, 송과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으로 이제 뇌관이 있고, 아까 해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그 다음에 그 뇌관에서 뭐가 나와요? 12신경이 나와. 뇌신경 중에 12가지 가지가 나와. 12신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주신경도 거기서 나오고, 부신경,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동안신경,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요 관련된 게 다 12신경, 뇌신경, 이 뇌관에서 나오는데, 12쌍이에요, 12쌍.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 안 문제, 코의 문제, 눈의 문제, 귀의 문제는 다 어디서 풀어야 돼요? 저평골에서 풀어야 돼요. 저평골. 그래서 나비 모양의 뼈. 그래서 나비 접자 서서 저평골 마사지.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양방에서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이명 치료 안 됩니다. 눈 치료 안 됩니다. 진단만 해줘요. 비문증. 응? 눈에 좋은 영양제예요. 이것만 해주는 거야. 응? 염증이 있으니까 그 염증만 잡읍시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비염? 히스타민 반응만 안 일어나게 하는 거지 비염을 진짜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거 끊자마자 어떻게 돼? 바로 재발하잖아요. 히스타민 반응만 억제하는 거예요. 면역을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그래서 저평골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꺼주시고. 오늘 잘 왔죠? 저평골 뭐